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남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실제로 제가 제너레이셔널 컬스, 제너레이셔널 패턴, 제너레이셔널 컬스 브레이커, 제너레이셔널 패턴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편집 안 할 거라서 그냥 여러분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는 저 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좀 너무 떠든다 저언니가. 근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 거를 겪었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제너레이셔널 컬스 브레이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서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요.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제너레이셔널 컬스 브레이커라는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역할이라는 거 있죠. 페르소나, 역할과 관련된 것들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첫째들은 책임감이 되게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첫째니까 네가 참아. 네가 오빠니까 이해해야지.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네가 누나니까 야 너는 형인데 그걸 몰라 그런 식으로 첫째들은 첫째가 가지는 특권을 많이 가진다고 하지만 또 첫째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눈치가 빨라지는 이유가 첫째에 비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관심을 덜 받게 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막내 같은 경우는 네가 뭘 알아. 오빠가 하는 대로 해. 형이 하는 대로 해. 조용히 해. 이렇게 그냥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같은 경우도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말이나 그의 말에 무게가 없죠. 믿어주지 않는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념처럼 내려오게 돼요. 어떤 그 역할을 가지게 되거든요.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 내에서 내가 맡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둘째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니까 어떤 집단 속에서도 저는 이제 둘째예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재자를 하게 된다거나. 근데 그건 역시도 이 제너레이셔널 컬스 브레이커의 역할과 비슷하게 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들어가더라도 눈치가 빠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해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그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의 범퍼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어떤 친구 커플이 싸운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거를 하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타로를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제가 요거를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 말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이잖아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집단 내에서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맡고 계신 역할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너레이셔널 패턴, 그 역할론과 관련된 무언가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킴박타로에서 가장 많이 보러 오시는 게 연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연애를 할 때도 이게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어떤 역할로는 하는 걸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희생을 한다거나 남자는 이런 남자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었는데 다 참아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뭔지 알죠?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집안에서 딱 상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기도 했고 성격이 되게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음악을 하면서 더 예민해졌어야 음악을 잘 해줬기도 했었고 스스로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경험들에 다양하게 노출이 되면서 저는 이 제너레이셔널 컬스라는 거를 알지 못했지만 제가 이거를 저도 모르게 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돼야 그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인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집에 있네.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가 사는 거를 보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좋은 거는 이런 거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어요? 100년 안 됐거든요, 우리. 전쟁 끝난 지가 우리 100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한 지가 우리 100년 안 됐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바이벌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을지 살을지를 모르는데 내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앉았고 내면 아이 같은 소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아는 정보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자녀를 키우신 거고, 그들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에게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베풀어서 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를 토대로 우리가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물려주지 않고 우리가 더 확장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도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자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지만 결국은 저는 그게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짜증을 안 내면 짜증이 옴잖아요. 왜? 내가 주변 사람한테 악 하고 짜증내면 그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요. 근데 그게 언제 돌아서 다시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요. 선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제너레이셔널 컬스, 제너레이셔널 패턴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도 내가 무조건 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서 어떤 게 좋으니까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좋겠고, 어떤 거는 좀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조율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은 조율을 해나가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도 이제 시어머니이기도 한데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선후배에서 집단에서도 그렇고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죠. 근데 생존 모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심리적인 준비가 안 돼서 거기까지 못 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용기가 난 사람들,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지는 사람들만 내가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나의 후배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나의 며느리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인지가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접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어떤 것들을 반복하고 있진 않나? 내가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여기서 내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를 반복하고 있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컨텐츠로 제가 제대로 만들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가지고 오긴 하겠습니다. 짚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편집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고 간간히 제가 전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나마 최대한 꺼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뭔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성악 박사 소프라노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킴박타로에서는 킴박사고 현실의 법칙 와일드 페이트에서도 킴박사예요. 성악 박사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자주 뵈어요. 콘텐츠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될 놈들. 안녕.